네, 반갑습니다. 남상입니다. 오늘은 21년 4월 29일 날 새로운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출 규제를 할 때 LTV를 규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DTI나 DSR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 일단 LTV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LTV는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40%면 4억, 70%다. 그러면 7억. 이렇게만 대출이 되는 거고 LTV도 통과는 돼야 되지만 그 한도 내에서 DSR이 똑같이 통과가 돼야지 대출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TV는 최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고 DTI나 DSR은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21년 4월 29일 날 차주단위 DSR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LTV는 그대로 유지하되 DTI는 또 그대로 유지하고 DSR이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DSR이 변경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초과하지 않으면 DSR이 70%로 적용이 돼요. LTV는 동일하고요. DSR이 70%가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21년 7월부터는 DSR이 40%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계분류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21년 7월에는 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하이면 그리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DSR을 70에서 40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9억 원 초과가 돼야지 LTV DSR 40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21년 7월부터는 규제 지역 내에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다 DSR 40으로 적용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DSR 40%로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22년 7월이 되면 규제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6억 원 초과되는 주택 상관없이 2억 원 초과가만 되면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가만 되면 DSR 40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를 하면 DSR 40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물론 DSR 기존의 70일 때랑 DSR 40일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DSR 40이다 그러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그리고 대출금리가 2.5였을 때 만기 20년 혹은 만기 30년으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은 DSR 40이면 1억 6,900만 원이 대출 최대받을 수 있는 한도에 DSR 통과가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DSR 70%였어요. 만기 30년이면 2억 9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걸 1억 6,900만 원을 주는 거고 연소득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SR 70이라고 한다고 하면 7억 3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4억 2,200만 원으로 대출 주는 거예요. 연소득 8천만 원은 11억 7천만 원 대출 받았던 게 6억 7,50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TV는 별도고요. 왜냐하면 LTV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은 40%, 그 다음에 9억이 초과되면 20%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LTV 50%,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은 30%, 그리고 15억 초과되는 건 아예 이제 주담대가 안 되게끔 규제가 막아놨잖아요. 그거랑 별도로 DSR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DSR을 70에서 40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개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내가 소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연봉도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연봉이죠. 연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개인 부채가 다르고 물건 보유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DSR 계산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DSR 40%로 들어오려면 내가 얼마짜리 주택을 보고 있어야지 DSR이 통과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가셔서 DSR 계산기를 치면 내 소득과 기존 부채 이런 거를 치면 내가 DSR 40이구나 50이구나 30이구나 이렇게 가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 어느 정도 남겨놓고 대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금액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 은행 내방하셔서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랑 협약이 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기존 대출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얼마짜리 주택을 보는데 이게 DSR이 몇 프로인지 계산해 달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4월 29일 날 나온 대책은 DSR 70에서 40% 적용이 됐기 때문에 대출 받기 좀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를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일단 만약에 1단계로 실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이면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쓰고 있다. 7억 원 아파트를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7억 원 아파트를 대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는 2억 9천만 원이 대출이 되고 1단계가 실행이 되면 21년 7월부터죠. 그리고 2억 3천만 원이 줄어들고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 되면, 그러니까 내년 22년 7월이 되면 1억 7천만 원 한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DSR 때문에 한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또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DSR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혹은 서민금융상품, 뭐 햇살론이나 세해망월세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정부 지자체 협약대출,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긴급대출 받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코로나 지원자금으로 자영업자들이 대출해줬던 거,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액대출 300만 원 이하짜리도 역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좀 또 보셔야 될 게, 그리고 신용대출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DSR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DSR 산정도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계산할 때 10년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올해 7월부터는 일괄적으로 7년, 그 다음에 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DSR을 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은행에서 세부적으로 규제가 해석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상이할 수는 있는데, 금융위에서 공문 내려오는 거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만기 일시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마이너스 통장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7년, 5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일반 신용대출 있죠. 쓰고 있는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외 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만기 구조가 최소 3년에서 10년인 상품, 이거를 보통 일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아니죠. 마이너스 통장은 보통 1년마다 연장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분할 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거, 그리고 총 분할 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역시 생략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토지나 오피스텔 요런 한도가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규제지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LTV가 70%까지 적용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LTV 40%까지. 근데 이거는 토지거래 내 허가구역에 있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소득은 낮은데 앞으로 장래는 좀 더 소득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조금 더 대출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모색 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DSR을 계산을 할 때 30년이냐 뭐 35년이냐 20년이냐에 따라서 DSR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날수록 DSR이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0년에서 33년, 35년이 제일 높은 상품인데 40년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라 하면 만 39세 미만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로나 적격대출 최대 30년이었던 걸 40년까지 상한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고 했고요.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 같아요. 뭐냐면,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담보대출은 개인 대출가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 대출은 아직까지는 이런 규정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건데, 사업자 대출은 내가 사업자를 영위를 하면서 대출을
그거에 대해 관련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 이번에 4월 29일 날 규정 나오는 규제를 보면 농업인이나 아니면 영세한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이 가계자금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사업자금 대출을 분류를 해서 따로 별도를 심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DSR이 40%로 그러니까 70에서 40% 낮아져서 매매하면서 집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앞으로 집을 매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은 동일하게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규제가 없다는 건 사실 이 사업자금 대출은 주택 투기라고 하면 좀 그렇죠. 주택 매수하는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 규정에서는 규제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네. 그래서 4월 29일 날 대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